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광용 스님은 참여와 도약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청룡사와 부산 금천선원이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하며 원만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법 중심 도량 간담회를 열어 현장 포교 활성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젊은 포교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불자회가 창립했습니다. 대학 교수 신행 모임으로는 코로나 사태 후 전국에서 처음 결성된 것이어서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큰 자극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불교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볼 스님이 중앙승가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6천여 명의 종단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하는 제13대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에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광용 스님은 참여와 도약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네, 박수를 다시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제13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에 마포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광용 스님은 비구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단독 후보에 올라 임시총회 참석자들로부터 만장일치 당선을 받았습니다. 광용 스님은 참여와 도약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비구니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회장 소임을 산 경험을 바탕으로 제13대 전국 비구니회를 참여와 도약, 미래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현 회장인 본각 스님은 축제와 화합의 비구니 회장 선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당선인 광용 스님에게 건네는 축하 인사말도 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스님이 용기를 내니까 앞으로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 이 말 미리 안 하고 싶었네. 어제 카톡 보냈어요. 두 언니 스님이 오늘 너무 좋아 오셨어요. 90, 80을 넘은 언니가 평생을 나를 기다리셨어요. 이제는 저는 금륜사에 가서 저 두 분한테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특히 지난 4년간 비구니회 발전을 도왔던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존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4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대회를 정말 축제처럼 치러야 되겠다. 그게 저희가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원로의장 수연 스님은 12대 집행부가 펼쳐왔던 사업들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비구니회가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실 것 같죠? 예. 그래서 마음 놓고 지금 본각 스님이 누가 뭐라 해도 잘 살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중 애호하는데 너무 맛있어. 박수 아주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구니 회장으로 선출된 광용 스님은 비구니 승가의 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복지 환경 조성과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이후의 내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비구니 스님들이 공익에 중점을 둘 것이며 비구니 회관이 우리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열린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1953년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난 광용 스님은 1973년 대은 스님을 계서로 삼인이계를, 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서로 비구니계를 받았습니다. 내원사와 불영사 등에서 안거를 지낸 광용 스님은 복령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를 마친 데 이어 불교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대림 포교원 주지와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복령사 묘원불교문화재단 이사, 마포구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12대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광룡 스님의 13대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임기는 오는 11월 13일부터 4년간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서울 청룡사와 부산 금천선원이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하며 원만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청룡사가 전통 사찰이지만 건물 등기가 안 돼 있다며 종단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등기가 안 된 건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 사찰을 구제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종단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금천선원 주지 정섭 스님과 조동현, 차영희 불자 부부 등이 진우 스님에게 1,5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하며 불사의 원만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금천선원은 진우 스님의 불사 원력에 감명받은 차영희 불자가 암 진단금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에 신도회가 기도 복지기금을 보태면서 기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조계종이 합동구호단 선발대를 현재 급파해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합동구호단 선발대는 오성근 조계종 복지재단 라오스 지부장과 김규환 구덜드 자선은행 사무국장으로 구성돼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품목과 운송 방식 등을 사전 조사하게 됩니다. 선발대에 이은 합동구호단 본대는 다음 달 초 모로코에 파견될 예정이며 조계종 사회부와 아름다운 동행, 사회복지재단, 구덜드 자선은행, 더 프라미스 등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미화 10만 달러 규모의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더 프라미스와 구덜드 자선은행이 모은 긴급 구호 성금도 현지 구호와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과 모로코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았으며 과거 한국전쟁 때는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던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참전해 대한민국을 도왔고 코로나19 시기에는 모로코 정부가 특별기를 띄워 고립된 한국 교민들을 송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불교음악을 통한 전법 활성화에 공감하며 명상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종령기구인 불교음악원의 차기 원장으로 현 박범훈 원장을 재위촉하며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 추진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불교음악을 접목해 한국 명상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범훈 원장은 동국대에 한국음악학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불교음악 전공자들이 전법 포교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위촉장 수여식에는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과 김성여 동국대 석좌 교수, 김덕수 사물놀이 명장, 국악인 박예리 씨 등 한국음악의 대가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해 박 원장의 재위촉을 축하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법 중심 도량 간담회를 열어 현장 포교 활성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른바 MZ세대 전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고 젊은 포교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del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의 위기를 전법 활성화로 극복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조계종.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를 포교 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전법 포교 활성화가 시대적 과제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포교 전법이 제대로 돼야 저희 종단이 튼실하게 살이 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간담회에는 제주와 부산, 세종 등 전국 20개 사찰이 참석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가 사찰들은 포교 지도자들의 노령화 문제와 청소년기 아이들의 신행활동 단절 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찰은 지도자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한 목소리로 제시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보다 체계적인 전문 포교 인력 양성이 제시됐습니다. 과거와 다른 포교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른바 MZ세대의 유형을 파악해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 포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나 궁금증이 생길 때 전담 부서가 어디일까? 포교팀인가?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 코로나 전에는 거의 100명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몇 년 쉬었다가 하다 보니까 한 70명밖에 못 받아서 진행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어떤 오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단 차원의 집중적 지원과 육성이 이뤄지고 있는 전법 중심 도량 22곳 가운데 2곳의 우수 사찰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관음사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온라인으로 꾸준히 진행해왔고 합창단과 앙상블을 운영하며 체험 활동에 앞장선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제14교구 본사 부산 범어사는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영어법회, 어린이 불교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며 두각을 나타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어린이 영어 법회를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법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월 1회 국제포교사회 청소년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영어 법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포교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전통사찰 60여 곳을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전하며 환영의 뜻과 함께 문화유산 전승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서울시 조례 제정이 전국 광역지자체의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단은 앞으로도 민족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신설된 조례는 서울시장에게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와 활용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전통사찰 보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전통사찰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적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지난해 불교 학생회가 재결성된 데 이어 이번에 교수불자회가 창립했습니다. 대학 교수 신행 모임으로는 코로나 사태 후 전국에서 처음 결성된 것이어서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큰 자극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국립공주대 교수불자회가 새롭게 조직돼 신신과 원력으로 전법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17일 오후 공주 마곡사 관음전에서 열린 공주대 교수불자회 창립 법회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이상훈 한국교수불자회장, 당국대 보건과학대 이영기 학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12명의 현직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한 공주대 교수불자회를 대표해 위촉장을 전달받은 정재윤 초대회장은 창립법회를 마련해준 마곡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함께 협력해 불심으로 채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은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합심하여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백지에 하얀 백지에 많은 불심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립법회는 공주대 불교학생의 김현효 지도교수의 경가보고에 이어 남수중 교수의 발언문 낭독, 교수불자의 임원 위촉장 수여, 신임회장 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동국대 역경원이 편찬한 불교성전을 공주대 교수불자의 회원들에게 전하며 창립을 축하하고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포교에서의 지도교수 역할이 갖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공주대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교수불자의 창립이 이어지길 서원했습니다. 전국에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자꾸 생기고 저가 더 많이 바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법석에 오른 원경 스님은 진리를 향해 정진하는 도반으로서
서로를 보듬으면서 사바세계를 정화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불교 학생회 출신이기도 한 원경 스님은 지난해 공주대 불교 학생회가 다시 결성되는 데 힘을 보탠 데 이어 이번 교수 불자의 창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수 불자에서 비록 12분이지만은 더 많은 불자들이 생겨서 함께 보듬고 서로들 고민도 나눠보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는 대들보와 같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주대 교수 불자의 창립은 대학 교수 신행 모임으로는 코로나 사태 후 처음 이루어진 사례여서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큰 자극제가 될 전망입니다. 공주 마곡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한국불교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중앙승가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수불 스님은 중앙승가대 법석에서 21세기 간화선 수행은 우리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간화선.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간화선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중앙승가대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조계종의 수행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종단 대표 교육기관이 높이 샀습니다. 이 근래에 이제 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선원 스님네들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어지간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간화선 맥맥이 이어지고 한국 선불교가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가겠구나.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수불 스님은 박사학위 수여식 법문에서 간화선 수행은 지금 우리 삶에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체험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간화선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원리대로 간화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간화선이라 하는 생명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화돼서 많은 사람한테 한국 불교의 정신 가운데 간화선이라 하는 수행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돼서 세계화할 수 있는 또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그 근간에는 간화선의 영향이 상당히 미치고 있다. 수불 스님은 1989년부터 부산과 서울, 미국 LA,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에 잇따라 안국 선원을 개원하며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주도했습니다. 34년간 300여 회, 한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국내외에서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만 명 넘는 대중들이 간화선을 체험했습니다. 김포가 온 데가 벌써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20년 전부터 안국선원에서 장학금도 주시고 또 스님께서 직접 또 간화선에 대한 체험과 또 안국선에 직접 불러서 우리 성가가 지금까지 힘찬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도처에서 한국 불교의 위상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수행 정전하시는 훌륭한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불 큰 스님의 지혜는 간화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스님의 자비심은 불자들의 깨달음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온 수불 스님은 중앙승가대의 교육불사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정수인 간화선을 세계에 전하며 불연을 맺어주고 있는 수불 스님의 끝없는 정진이 대중에 큰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경내 육하원에서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근현대 중흥조를 추모하는 문중합동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도탑, 조사전 참배, 행장 소개와 종사 영반, 추모곡 순으로 진행된 추모 다례제에서 은혜사 조실 중화 법타 대종사는
스승들의 큰 가르침을 이어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라고 설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수행자로서 또 독실한 독자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그러한 순간이고 또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모 달해제에는 은혜사조실 법타대종사를 비롯해 회주 돈명스님, 주지 덕조스님, 강문도스님들과 본말사스님, 조호영 국회의원 등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은혜사는 2021년부터 매년 음력 8월 3일 고경 법전대종사를 비롯해 덕근, 항명, 일타, 해엽, 해인, 성진스님 등 은혜사 승풍진작에 힘쓴 선사들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 원호사가 수월 관음상 점안의식과 산신제, 합동천도제를 봉행하고 광우스님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왕각 앞에 새롭게 모셔진 수월 관음상 앞에서 진행된 점안법회에는 도우스님을 비롯한 영산제 보존의 스님들이 신중자법과 점안의식을 올렸습니다. 이어 법당으로 자리를 옮겨 모셔진 산신제와 합동천도제에서는 경기 승무 살풀이 공연 등이 법석을 장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월보살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다 이루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석에 오른 BBS 라디오 인기 진행자 광우스님은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덕을 짓는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새 꾸준히 기도하시고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 불자로서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공덕의 열매를 꼭 피우시기 바랍니다. 원호사 수월 관음상 점안의식과 광우스님 특별법문은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 오는 10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과 10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10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제주 추자도의 유일한 사찰 쌍용사 주지에 현파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쌍용사 주지 진산식을 겸해 진행된 산사음악회에서 현파 스님은 창건주 허공 원장의 원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쌍용사 발전에 노력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추자도 쌍용사를 더 발전시키고 또 이곳 추자도에 부처님의 법향이 도로도로 퍼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고 쌍용사 창건주 허공 원장은 추자도에 부처님 도량을 건립하기 위해 천일기도를 봉행한 뒤 2015년 건립부지 매입, 2019년 삼존불 봉안 등의 불사를 펼쳐왔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